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추가, 도주했어도 입증할 방법은 충분하다. 자, 이제 경찰서의 유치장에서 조사받던 김호중은 검찰로 송치되어 구치소에 있으며 검사들에게 직접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혐의 입증에 대한 혈안이 굉장히 되어 있어요.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가 됐죠. 그런데 설사 현장에서 도주했다 하더라도 입증해낼 방법은 충분하다라는 입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김호중 본인의 이 허위 사실과 또 거짓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 측은 단호하며 자신감과 확신에 차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 측에서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매니저 장 씨의 허위 자수 과정에서 소속사 관계자들의 조직적, 계획적 사건 은폐 및 조작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교통, 형사, 합동수사팀을 운영하여 범죄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얼마나 경찰 측에서 집중하여 이번 사건을 분석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김호중 징역 3년 이상 실형도 가능하다. 범인 도피 교사와 음주운전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제가 이거 강조드렸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소 씨가 허위사실 유포하냐? 아직 확정도 안 났는데 자, 음주운전 내역을 빼고 본다 하더라도요. 김호중 본인이 저지른 범인 도피교사 행위와 뺑소니, 사건 증거 인멸 등 여러 가지 형량만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실형 가능성도 높다라는 걸 제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김호중 본인이요. 얼마나 말을 많이 바꿨습니까? 처음에는 운전은 안 했다고 하더니 운전은 했지만 술은 안 마셨다. 술은 마셨지만 10잔 이내로 녹차와 섞어 마셨다고 또 바뀌었다가 계속되어 거짓말이 끊임없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 변호사 입장에서도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도로교통법상 그냥 음주운전 정도로 끝나면서 음주운전으로 사실 실형을 사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하여 범인 도피교사 혐의, 쉽게 말해서 범인이 도피할 수 있도록 교사하는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도망갈 수 있도록 범죄를 은닉하고 범죄자가 도망갈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지시하는 걸 범인 도피교사 혐의라고 하는데 여기에 모든 것이 섞여서 결국 실형이 포함된 죄질이기 때문에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김호중 본인이 이제 경찰서에서도 스탄 조사를 받았는데 이 얼굴에 난 수염과 초점 풀린 눈빛만 봐도 얼마나 이번 사태가 본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충격, 1차 충격에서 끝낼 수 있었지만 결국 2번, 3번 반복되는 건 자신의 선택 때문 아니겠습니까? 운전자 바꿔치기, 운전자 불구속, 법원에서 이 바꿔치기를 주요 판단 원인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음주사고를 내고 동승자와 자리를 바꾼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만 미뤄놓고 본다 하더라도 김호중 본인의 사태는요. 단순 운전자 바꿔치기 때문에 지금 구속수사를 한 게 아니에요. 메모리 카드를 삼켜버리고 말이 여러 번 바뀌고 또 범인 도피교사 행위 매니저에게 전화해서 나 대신 가서 거짓 자수하라 그러고 현장에서 뺑소니 쳐버리는 이런 여러 가지 사태들이 아주 복잡 미묘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김호중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구속 수사가 이루어졌던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구속 송치된 김호중 몰락의 일주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상 형량이 어느 정도 되겠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이상도 최대 15년까지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와중에 어떤 말이 터졌습니까? 영웅아, 지금 꼭 공연해야 했니? 양심이 있다면 공연으로 번 돈 호중이에게 위약금 보태줘라. 황당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사실 이 미스터트롯의 수많은 탑6 멤버들의 팬덤 역시 이 사태에 대해 쉬쉬하고는 있지만 굉장한 분개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이 김호중 측의 팬덤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글 쓴 사람, 팬을 사칭한 불순 세력이다. 그런데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십니까? 계속하여 말을 바꾸는 이 김호중 본인처럼 팬덤도 입장을 계속 번복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도 이 김호중 팬덤에 대한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김호중 팬덤이 했을 거다라는 의견이 더욱더 많은 상태이기도 해요. 사실 두 사람이 동갑이기도 하고 뭐 선의의 경쟁자였었다라고는 했지만 실상은 엄청나고도 아주 급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김호중 본인이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게 된 건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말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말을 많이 바꿨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는 박쥐의 행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말을 손바닥 뒤집기처럼 바꾸는 사람들을 보고 양치기 소년 또는 박쥐 같은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진실하게 모든 거를 실토해내고 국민들께 진정 어린 사죄를 했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의 여론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수사 과정 중에 김호중 본인에게 있어서 뭔가 불편하고 굉장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죠. 바로 김호중 본인이 이때까지 내뱉었던 거짓말로 점철된 얘기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했던 김호중은요, 결국 자신의 입장만 편리하게 바꿔왔다라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김호중을 지지한다라는 사람이 임영웅 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아니, 이게 뭐 사실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김호중 팬을 응원한다라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싶어도 공연을 꼭 했어야 하냐. 임영웅 가수의 이번 상암 콘서트 공연은요, 무려 1년 정도나 준비를 해왔던 콘서트입니다. 팬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김호중 본인이 음주뺑소니를 해서 구속당한 마당에 갑자기 공연을 취소한다? 그리고 어찌 너는 즐거울 수 있냐? 생매장 당하고 있다. 위약금, 보석금 보태줘라.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유튜버들 중에서도 이런 인간이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냐? 김호중처럼 또 극성 몇몇 팬덤처럼 김호중을 지지하는 무지성 팬을 말하는 겁니다. 말을 계속 바꿔요. 아주 손바닥 뒤집기처럼 입장을 바꿉니다. 자, 보면은 김호중 본인도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술 안 마셨다고 했다가 술 마셨다 그러고 10잔 마셨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3-4병 마셨다 그러고 거짓말이 계속 걸리잖아요. 우리는 이런 인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론 조작과 또 감정 호소를 굉장히 잘해요. 김호중 본인을 이렇게 만들어낸 극성 팬덤도 따지고 보면 이런 감정 호소에 있었던 많은 김호중 팬덤은요, 이 김호중 본인의 말들을 매번 믿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할수록 거짓말인 게 계속 드러난 거죠. 이 유튜버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계속 말을 바꾸고 거짓말로 점철돼 있고 분명히 자신의 입장과 전혀 다른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입장을 바꾸고 거짓말을 섞어서 말하고 매번 말이 바뀌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김호중 본인이 이런 비판을 받게 된 것은 그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신뢰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김호중 본인에 대한 이 다리 절뚝이었던 거, 여기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발목이 최악의 상태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발목 상태가 최악인 것을 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워낙 손바닥 뒤집기처럼 말을 바꿔왔던 김호중 본인이다 보니까 아니 최근에 콘서트를 할 때는 멀쩡해 보였고 평소 취미가 축구라고 했는데 그때는 말을 안 하다가 왜 갑자기 발목이 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는 거냐. 경찰 측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다리 다친 적 없던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리를 절뚝였던 모습을 보고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확인 결과 다리를 다쳤던 의료 기록은 찾지 못했다. 그런데 김호중 소속사 관계자는 원래 발목이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김호중 본인이 초등학교 때쯤 뭐 다쳤었다라고 방송에서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의료 기록이 뭐 없었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경찰 관계자는 기록을 찾지 못했다고 했고
소속사에서는 발목이 좋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이 김호중 본인 또 한 번의 거짓말이 걸린 것 같습니다. 취해서 비틀댄 것 아니다. 원래 걸음걸이가 그렇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국과수에서 이 주장을 뒤집었습니다. 사고 직전 비틀대던 김호중. 국과수에서 판단할 때 평소 걸음걸이와 전혀 달랐다. 자, 발목이 안 좋다. 발목이 비틀거렸다. 자, 뭔가 퍼즐처럼 맞춰지지 않습니까? 아, 다리를 절뚝이는 게 원래 김호중이 발목이 안 좋아서 그렇구나. 근데 경찰 측에서는 다리가 다친 적이 없다던데? 아, 알고 보니까 본인이 방송에서도 발목 상태가 안 좋다고 했었다. 그런데 분명히 경찰 조사 때도 절뚝이지 않던 다리가 이번 검찰에서 송치될 때 절뚝였단 말이에요. 그런 건가? 근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평소 걸음걸이도 원래 그렇다라고 비틀댄다라고 소속사 김호중 측에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 발목이 안 좋아서 저렇게 걷는구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정황 증거상 김호중 본인이 발목이 안 좋다. 요번에도 절뚝거리는 모습 보지 않았냐? 야, 설마 아니겠죠?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길 바랍니다. 어찌됐건 국가수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고 전 비틀대던 김호중, 원래의 걸음걸이와 전혀 다르더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얘기했었죠. 사고 직전에 비틀거리던 모습을 가지고 경찰 측에서 술에 취했다라고 주장을 하자, 그게 아니라 원래 호중의 걸음걸이가 좀 그렇게 비틀비틀된다. 하지만 국가수의 감정 결과는 전혀 달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전혀 몸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취했었던 걸음걸이였는데 그게 어떻게 평소 걸음걸이와 비슷하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취재 결과 국가수 측에서는요, 김호중 본인의 사고 직전 걸음걸이와 평상시 걸음걸이가 다르다라는 법 보행 분석 감정 결과를 받아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목 치료 관련 내역도 조사한 결과 김호중 본인의 해명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야,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번에 발목을 그렇게 절뚝거리면서 걸었던 것이 이 CCTV에 잡혀있는 김호중 본인의 술을 마셔서 취했다라고 보여줬던 걸음걸이가 알고 보니 원래 발목이 안 좋아서 그렇게 비틀거렸다라고 해명을 하기 위해 했던 복선이냐라는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꼼수를 핀 거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어요. 김호중 본인이 원래 발목이 좋지 않았다, 팬들의 주장이고 방송에서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만, 특이한 건 이번 첫 경찰 조사 출석 때 모습에선 찾아볼 수 없었고, 영장 실질 검사를 할 때도 그렇게 절뚝거리는 모습이 없었는데, 특이하게도 이번 검찰 송치될 때 이렇게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쩔뚝였죠. 그러고 나서 국과수에서는 원래 걸음걸이와 CCTV에 잡힌 취해서 비틀거렸다라는 주장을 뒤엎을 만한 김호중 본인 측에서 말했던 원래 걸음걸이가 그렇다, 발목이 좋지 않다, 이 얘기를 주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과수에서 전혀 달라라고 못을 박아버린 거죠. 참 보면 볼수록 이번 사건이 끊임없이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거짓말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돌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제가 운전 안 했습니다. 술잔은 입에 댔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소주 한 10잔 정도 마셨지만 음주 사고는 아닙니다. 증거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살라미를 썰어내듯 거짓 해명을 여론 앞에 던져주던 김호중이 결국 죄송하다라는 한마디의 말을 남긴 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사건 발생 3주 만이죠. 그동안 김호중과 소속사는요, 음주뺑소니 수사를 받으며 거짓말로 모든 것을 일관하고 사건을 은폐해 왔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려는 태도 탓에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김호중과 소속사는 쏟아져 나온 증거와 경찰의 고강도 수사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 마지막 항변조차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매니저 역시 술을 마신 채로
차량을 몬 사실이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김호중과 소속사가 범죄를 다른 범죄로 덮으려 했던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좀 충격적인 얘기죠.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에서조차 그 매니저도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았었다라는 겁니다. 소속사에서 가수와 매니저가 다 음주운전을 했네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음주운전의 범인 도피교사. 결국 어떻습니까?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러 가지 항목을 적용하여 검찰에 구속 송치 완료시켰습니다. 그러니 김호중 본인이 아침에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숱한 증거들이 이 거짓 진술들을 하나둘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거의 징역형, 실형 선고가 확정되었다시피 언론 기사들이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건 아마 그만큼 경찰 측의 완고한 모습, 경찰 측의 확고한 신념, 확신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점 직원들에게조차 술 마시는 걸 봤다라는 진술도 확보했죠. 대리운전을 불렀다라는 사실도 확인했죠. 그 이후에 술 10잔만 마셨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의 대범한 시도는 쏟아진 증거와 수사기관의 강력한 수사 의지 앞에 계획이 무너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거짓말이 오히려 경찰을 더 자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된 거짓 진술이 결국 수사기관을 제대로 자극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통상 구속까지는 가지 않았던 운전자 바꿔치기 범죄에 경찰, 검찰, 추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강력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빠르게 발부받았고 거기에 경찰은 확실한 혐의들로만 구속영장 신청서를 채우는 꼼꼼함마저 보여줬습니다.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조직적 은폐가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기존의 운전자 바꿔치기 범죄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바라봤다. 김호중 측이 언론을 통해 사건 조작을 시도했다라는 점도 법원이 충분히 고려한 듯하다. 구속 이후에도요, 경찰은 주변인 진술을 계속하여 추가했고, 음주운전 직후 계산을 추가로 하여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사고 직전 주문한 술의 양을 사람의 숫자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김호중이라는 개인이 어떤 술을 얼마만큼 마셨는지 특정하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이 목격자들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함께 있었던 동석자들, 거기에 함께 있었던 유흥업소 관계자들, 거기에 일하던 여성 접객부들 다 쏟아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은폐 과정에 관여 안 했다라는 그의 마지막 해명조차 무의로 돌아갔으며 마지막으로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해달라 이 녹취를 확보한 게 결정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덕에 경찰은 범인 도피 방조보다 형량이 더 강력한 범인 도피 교사로 변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니저 B씨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 차량을 운전했다라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음주운전, 김호중의 음주운전을 숨기려고 매니저가 또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애초에 김호중의 일당에게는요, 음주운전의 범법 행위라는 인식조차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법원에 가서도 지금처럼 태도를 가진다면 정말 실형,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 음주운전, 바꿔치기 범죄를 회피하는 전형적인 행태를 철저하게 수사함으로써 교훈을 줬다. 또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역시 가끔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역시 경찰은 경찰이다. 전관 변호사를 동원하고 온갖 조작 행태가 있었음에도 흔들림 없이 수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김호중 본인은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밖에 남길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고 22일 만에 검찰에 송치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스스로 이를 키운 김호중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문 거짓말에 여론조차 등 돌리고 말았던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마시고 사람을 다치게 했지만 합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중처벌 혐의가 적용됐으며 유죄로 인정된다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막내 매니저에게 자수해달라라는 녹취까지 나와 범인 도피교사까지 적용이 됐는데요. 설사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가 이미 실형이 포함된 죄이기 때문에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음주운전 행위를 설사 갖은 꼼수로 벗어났다라고 가정을 해도 이미 그 외의 범죄 행각들로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가 아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구치소에 있지만 형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해야 하는 교도소로 가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김호중을 지지하는 이 극성 팬덤은요, 오히려 임영웅 가수에게 위약금을 대신 내라, 이런 황당한 얘기까지 쏟아졌습니다. 지금 김호중이라는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건 김호중 팬클럽이다라고까지 했는데요. 보니까 뭐 알다시피 임영웅이 이 미스터 트롯을 함께 했던 동기인데 가가지고 보석금도 좀 내주고 위약금도 좀 지불해라, 지금 콘서트 할 때냐, 황당무계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잖아요. 오죽했으면 김호중의 극성 팬덤의 눈치를 보느라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있는 김호중의 소리길 철거, 아직도 김천씨가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들이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결정을 못했다라고 해요. 왜겠습니까? 뭐 김천씨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하고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싶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징역형 3년이 만약 선고가 되어 이제 교도소로 3년 생활을 해야 할 경우 이거 범죄자의 얼굴을 박아놓은 소리끼리 되는 거예요. 범죄자 컨텐츠, 범죄자 관광 명소가 되는 겁니다. 이 국가적인 입장에서 봐도 철거를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것조차 지금 섣부르게 철거했다가 만약 극성 팬덤에서 들고 일어나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런데 의외의 얘기가 나왔어요. 언론에 날 세운 김호중 팬덤, 좌시하지 않고 우리는 강력하게 대응할 거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팬을 자칭하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치 우리 팬덤 전체의 입장인 양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에 굉장히 깊은 유감을 표한다. 15만여 명의 아리스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언론의 기본을 망각하는 부끄러운 처사다. 팬을 사칭하는 불순 세력을 이용해 가시화하는 행태를 중단해달라. 특수 목적을 가진 일부 사람들에 의해 팬덤이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적절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러한 일들이 재차 발생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하게 대응할 거다. 쉽게 말해서 임영웅 가수를 들먹인 사람조차 우리 팬 회원은 아니다. 아마 사칭한 사람일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황당하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김호중 본인이 다리를 절뚝이며 등정했는데 소씨는 가짜뉴스 채널 아니냐. 지금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다리가 아프다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김호중이라는 사람의 이름만 알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저만 해도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의 근거를 찾아냈습니다. 보니까 발목 덜컹덜컹 다리 절뚝인 이유가 있다. 자, 뭔가 봤더니 3월 달에 출연했었던 미우새 때의 방송 장면입니다. 이 당시 때 발목 양쪽이 다 많이 안 좋다. 한눈에 봐도 심상치 않은 발목 상태다. 나이가 만 32살인데 32살의 발목이 아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이 당시 때 김호중은 미운우리 새끼 방송을 통하여 병원을 찾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운동을 심하게 하다가 접질렸다. 이후로도 심하게 운동을 하며 다친 기억이 많다. 가장 심했던 건 6년 전 몸에서 드르륵 소리가 나는 건 처음 들었다. 그때도 제대로 치료를 안 했다. 발목이 깃털 같다. 너덜너덜하다. 무대에서 구두 신고 2-3시간 공연하면 얼음을 갖다 대도 잘 안 가라앉는다. 발목이 흔들면 덜렁덜렁한다. 완전히 많이 빠진다. 나이가 32살인데 그 나이 때 발목이 아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한테 김호중 본인이 발목 상태가 수술을 해야 하는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우려점은 변하지 않네요. 만약 지금 벌써 다리를 절뚝이고 있는데 이 상태가 악화돼서 교도소로 이감이 됐어도 김호중 본인은 수술을 위해서 교도소를 나와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걸 특혜라고 보기엔 좀 무리수가 있겠지만 분명히 사실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현명하신 만큼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언론에 날만 세울 뿐 김호중의 팬덤이 사실 많은 분들에게 외면되는 이유는요. 본인들의 행동을 좀 돌이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라고 했지만 김호중에 대하여 무지성 지지를 하고 날선 사람들에 대한 공격적 태도를 보인 대다수는 김호중의 팬덤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판단했을 때 객관적인 입장에 대하여 대중들이 조금이나마 귀를 기울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음주 뺑소니 김호중 검찰 송치. 자, 맞습니다. 오전 8시부터 하루 종일 금요일을 시끌시끌하게 만들고 있는 김호중 본인의 검찰 송치의 모습입니다. 오전 8시가 좀 넘어서 구속수사를 받고 있던 김호중 본인은요, 이렇게 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여러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묵묵부답이에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쭉쭉 걸어 나오는데, 있네.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기자진들을 피해서 이렇게 호송버스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아, 정말 뭐 인산인해였죠. 경찰 버스에 탑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장면이 전부 다 뭐 온 나라에 사진이 찍히고, 자, 김호중 본인이 이렇게 버스에 탑승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초점을 잃은 눈빛으로 앉아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오전부터 이 장면을 보셨던 분들은 아, 뭔가 정의 구현이 된 건가 라는 생각도 하셨을 텐데, 뭐 김호중 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본부장 그리고 대표 전부 다 함께 송치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어디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바로 구치소로 향하게 된다. 이 구치소에서부터는 어떻다? 맞습니다. 이 구치소에서부터는 사실상 교도소와 비슷한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교도소처럼 다 방이 있고, 보이십니까? 이렇게 철문 안에서 다 같이 단체 생활을 하며 배식을 받고, 그냥 뭐 교도소 생활하고 이름 명칭이 조금 다를 뿐 조금 더 라이트한, 제가 훈련소에 비유를 했죠. 그런 개념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범죄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질 때 이렇게 구치소에 수감이 되는데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씨 가끔 벌금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치소에 이감된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 들어갔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다시 밖으로 나올 확률보다는 여기에서 실형 선고가 되면서 짧은 기간이라도 교도소로 이감이 되어 수감 생활을 한 뒤에 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셨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김호중 본인이 이렇게 구치소로 연행이 됐다라는 건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음주운전에 범인 도피 교사 혐의에 결국 정의 구현이 되고 있다. 또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쓰라리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비통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김호중 본인을 응원하는 열성 팬들인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열성 팬들은요, 뭐 오열 사태가 제대로 터졌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자, 이것은 이제 김호중 본인이 구치소에 도착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버스에서 내려서 구치소로 연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강력 범죄자들 또 정치계 인사들 심각한 일이 터졌을 때 저렇게 이송되고 이감되는 모습이 아주 전면적으로 공개됐던 걸 많은 분들이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인기를 먹고 사는 가수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게 본인 스스로도 속상하겠고 팬들 입장에서도 속상하겠지만,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연예인들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툭 하면 음주운전했다가 툭 하면 복귀했다가. 그러니 이 김호중 본인에 대한 이번 음주운전 사태가 어떻게 해서든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호중 본인이 구치소로 이동하면서 했던 이야기는 딱 이 한 줄입니다. 검찰 송치를 앞두고 따로 하실 말씀 없냐라는 말에 그냥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가 전부 다였었다라는 거죠. 물론 김호중 수석사 대표 본부장은요, 서울 구치소로 옮겨져서 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제 경찰 조사가 끝나서 구치소 갔으니까 거기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겠네. 아닙니다. 여기 가면요, 이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까지는 경찰서에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로 경찰들에게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구치소에서는요, 이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검사가 직접 조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교도소로 갔을 때는요,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판결이 나온 형벌을 가지고 형벌, 노역을 사는 것이 교도소 생활입니다. 그러니 구치소로 옮겨지면은 교도소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조사를 받아야 해요. 여기에서 추가 조사에 어떤 점이 나올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튀어. 뺑소니 연 6천 건인데 구속은 고작 5%다. 이번 김호중 사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도 재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가장 큰 문제점이긴 하겠지만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건 역시 뺑소니라고 할 수 있어요. 작년에 발생한 뺑소니만 6,677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꼼수가 판을 쳐서요, 구속된 건은 고작 5%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늘 떠난 분들이 64명, 부상 입은 분들이 9,084명에 육박하는데 고작 5%만이 구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번 김호중 사태에서 김호중 본인이 정말 구속 처리가 되어 교도소에 수감이 되면 5% 내에 들어가는 정말 적은 확률의 정의 구현이 이루어진다라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김호중 사태가 더욱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이 와중에 폐업수 손을 밟고 있는 김호중 소속사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애가 타겠죠? 자, 여기에 투자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SBS 방송국, 손실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75억, SBS는 30억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김호중 본인을 두고 몇몇 팬들, 대중들은요, SBS의 아들이다, 이런 말까지 쏟아졌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75억, SBS가 30억의 지분 투자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찬우, 3대 주주인 정찬우 씨 역시 자신이 투자한 돈의 실질적인 금액인 235억을 날려버리게 생겼다. 283억이었나요? 하여간 수백억을 날리게 생겼다라고 했는데 이거 75억하고 30억 의미 있겠습니까? 똑같이 휴지 조각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향후 생각 엔터테인먼트는 빚잔치 이후 일부 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투자한 1, 2억도 아닙니다.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이 투자가 된 김호중 본인의 소속사인 건데, 글쎄요. 재무제표를 보면 사실 2023년도에 마이너스 150억 원 정도가 잡힐 만큼 글쎄요, 굉장히 휘청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기업 가치가 1,000억 까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몸값이 높았다고 해요. 결국 카카오나 SBS처럼 굵직굵직한 기업 입장에서는요, 손익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소속사가 실제로 회사 청산 절차, 파업 절차를, 파산 절차를 밟는다면 최종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따져서 남은 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빚잔치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카카오와 SBS 역시 남은 돈을 일부 회수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속사 입장에서 실제 청산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사실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사실상 완벽한 파산이라고 봐도 되겠죠. 결국 이렇게 대외적으로 추락하고 말게 된 트바로티 김호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그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건요, 바로 삐뚤어진 팬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김호중은 검찰에 넘겨진 채 검사 조사를 받으며 당분간 계속하여 구치소에 이감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김호중의 팬덤 중 일부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김호중에 대한 이미지 실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김호중이 저지른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바라보는 팬들, 또한 동료 임영웅에게 김호중을 배려하여 함께 자숙하거나 김호중이 감당해야 할 위약금을 대신 내야 한다라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 일부 팬덤이요, 전체의 공통된 의견으로 내비쳐져서 김호중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더 나락으로 키워지고 있는 겁니다. 분명 김호중은요,
음주운전을 떠나서도 확실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가를 치르고 잣속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비교적 제 입지를 찾을 수도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팬들은 묵묵히 응원해야 해요. 억지 주장, 어린애도 하지 않는 생떼로 김호중에 대한 반감을 키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대대적으로 쏟아진 것 같아요. 김호중 팬덤의 악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우리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김호중 본인은요, 이번에 검찰에 송치되면서 얼굴도 수척했고 눈빛도 초점도 굉장히 흐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왜 다리를 절뚝절뚝거리면서 이동을 했어야 할까요?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김호중 본인이 최근에 다리를 다쳤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 다리를 절 만큼 몸 상태가 악화됐느냐, 이걸 바라보기는 좀 알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추측이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김호중 본인이 절뚝거리게 된 건 최근에 어찌됐건 택시를 타고 넘어갈 정도로 차량을 들이받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약간의 부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살짝은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차에 받친 피해자도 다쳤겠지만 차를 받은 당사자도 어느 정도 다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뚝거렸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렇게 버스에 탑승한 김호중 본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사람이 어떻죠? 넋이 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인산인해로 몰려있는 이 취재진들을 한번 보세요. 자신이 어떤 행동과 어떠한 말을 하든 호의적으로 기사를 담아줄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경찰 출석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하거나 경찰서에 출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이게 심각한 사건일 경우에만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이미지 차원이죠.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나오면 우리는 흔한 말로 저것도 뭔가 이미지적인 모습 때문에 저렇게 하고 오나 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호중 본인이 이렇게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인 건 팬덤과 대중들에게 조금이나마 자신의 모습을 호소하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실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어요. 웬만한 사람의 멘탈로는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이미지적인 것까지 챙긴다?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졸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겠죠. 아마 제 생각엔 첫 번째 예측인 그 당시 교통사고 때의 후유증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구치소에 갔을 때 김호중 본인이 다리를 절뚝거린 상태가 부상으로 악화된다면 병원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구치소에서 독방 생활처럼 특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좀 혜택을 줄 수는 있다. 그런 걸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김호중 본인은 이제 더욱더 상황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 굉장히 확실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성이 된 김호중 본인이기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김호중 본인이 검찰로 송치가 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끝났다라고는 결코 바라볼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기사만 본다 하더라도요, 굉장히 오묘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수석에서 내리는 CCTV 영상이 이렇게 공개가 된 겁니다. 보이시죠? 환하게 웃으면서 내리는 리쌍이라는 가수 그룹의 길의 모습이고, 운전석에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김호중 본인이 털썩 내립니다. 지금 말이 또 추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김호중 본인이 운전하고 왔을 당시에 술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대목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고, 두 사람이 지금 보면 함께 나란히 걸어가면서 이동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은 이날 처음 만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미 상당히 좀 친분이 쌓인 모습으로 보여져요. 아무래도 얼굴이 굉장히 많이 알려진 두 사람이 대낮부터, 그것도 강남에 위치해 있는 곳에 이 번화가에서 함께 이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따지고 보면 굉장히 대단했다, 대범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설마 이때도 김호중 본인이 술을 마셔서 운전을 했을까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길에 대한 방조 혐의 피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왜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와중에 김호중 본인은 바로 31일 오전 8시에 검찰에 송치가 됐단 말이에요. 자,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호중 본인이 검찰에 송치되고 나면 어떤 절차를